내 귀에만 들리는 소리로 인해 고통스러운 이명. 생활 소음과 스트레스, 음향기기 이용이 많아지면서 이명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누구나 겪어본 흔한 질환이지만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난청뿐 아니라 청각장애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명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봅니다. 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유아닥터의 윤강준, 김유진입니다. 네, 유진 씨, 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소리가 있는데요. 어떤 소리를 좋아하시는 거 특별히 있습니까? 글쎄요. 일단 음악 소리 참 좋아하는데요. 그 외에도 뽀드득 눈 밟는 소리, 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 등 자연의 소리가 전 참 듣기 좋더라고요. 네, 자연의 소리, 감미로운 음악 등 세상엔 참 듣기 좋은 소리가 많은데요. 안타깝게도 남에겐 들리지 않고 오직 내 귀에만 이상한 잡음으로 들려 고통받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바로 이명 환자분들인데요. 겉으로는 아무런 장애가 없지만 소리로 인해 스스로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갑산한의원 이상곤 원장 모시고 귀 속의 전쟁이라 불리는 이명의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예. 원장님 주변에서 보면 뭐 귀에서 부웅 소리 나고 삐 소리 나는 이런 잡음이 들리는 걸 가지고 우리가 흔히 이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괴로운 질환인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이명이라는 것이 어떤 질환입니까? 보통 이명을 한자로 풀이를 해보면 이 명자는 울명자거든요. 운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굉장히 괴로운 상태라는 그런 어떤 표현인데 네. 내 마음이 내 몸한테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아, 정말 힘들고 괴롭다. 이렇게 자기한테 자기가 메시지를 던지는데 이런 상태를 보통 우리가 연암 박지원 선생 같은 경우에 자기 책에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코골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기는 괴롭지 않고 남만 괴롭히는 질병이고 네. 이명이라는 것은 자기만 괴롭고 남은 전혀 알아주지 않는 질병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보면 내가 오늘 얼마나 내 몸한테 많은 어떤 괴로움을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고 그냥 지나쳤던가 이런 것을 반성해 보라는 그런 메시지죠. 네. 그렇다면 귀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명이 생기는 건가요? 근데 그 전에 먼저 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귀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소리를 듣는 구조는 대부분 이제 사람들은 전부 다 소리라는 것이 외부에서 들려온다고 생각하는데 소리라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외부의 소리와 자기의 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외부의 소리는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지만 자기의 소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소리는 자기가 내는 거기 때문에 외부의 소리와 자기의 소리가 합해지면서 자기만의 소리를 만들어서 듣거든요. 귀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 보통 윤모세포라고 신경세포가 있는데 그것이 흔들어야 자기 소리를 내거든요. 그런데 평소에는 우리가 일정하게 나기 때문에 자기 소리를 못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흡하고 똑같거든요. 평소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숨소리를 보통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못 듣는 편이죠. 예. 네. 그러나 호흡은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호흡은 하고 있죠. 예. 숨소리를 내고 있지만 자기는 못 알아듣거든요. 왜냐하면 일정하게 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숨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커지죠. 예, 열 받으면 커지고, 네. 그다음 달리기를 하거나 아니면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숨이 가빠지니까 더 커지는 것 네, 같은데요. 그렇죠. 똑같이 귀의 소리도 평소에는 20dB라는 일정한 소리를 내기 때문에 보통 조용하거든요. 그런데 스트레스 받으면 커지고, 잠을 못 자거나 힘들면 커지고, 네. 숨소리하고 똑같이 증폭되면서 자기한테 괴로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원장님 주변에 보면은 이제 평상시에는 괜찮았다가 갑자기 귀에서 누가 소리를 꽝 지른다든가 그러면서 귀에서 뭐 뻥 소리 난다 그러나요? 그리고 나서 저 소리가 들린다고 바람 부는 소리니 자연의 소리 이렇게 들리는데 이런 것도 이명하고 관계됩니까? 굉장히 관계가 많죠. 대부분 그런 것을 우리가 감음성 난청이라 그러기도 하고
음량 외상성 난청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남자분들은 보통 군대 갔다 오면 총소리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네. 그 총소리 때문에 갑자기 귀가 멍하거나 아니면 소리 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큰 소리를 듣게 되면 귀 안에 혈관이 있는데 그 혈관들이 굉장히 손상을 많이 받거든요. 얼마 전에 이래 보도를 보게 되면 고래가 그 음파 탐지기에 의해서 너무 강한 소리 때문에 네.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그런 우리가 보도도 본 적이 있는데 똑같이 큰 소리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우리가 멍이 들거나 타박을 입는 것처럼 혈관을 손상시키거나 귀 안에 있는 신경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저희 의학에서는 보통 이제 그것을 돌발성 난청에 준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치료를 하면 보통 이제 그 이전에도 사실은 그렇게 치료하기 이전에도 보통 자연적으로 소멸되면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큰 소리를 듣고 그렇게 치료를 하기 전에도 본인 자신이 이제 핸드폰을 많이 쓴다든지 음량 기기를 많이 듣는다든지 소음을 피한다든지 이런 작은 노력을 통해서 일단 소리를 해소시키고 그래도 잘 안 되고 계속 소리가 많이 난다면 그때는 치료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초기에 발견할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증상을 보일 때 이명을 의심해야 하는지 대표적인 증상들 화면으로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니, 이것은 책? 책과는 담 쌓았을 것 같은 분이 무슨 바람이 불어 책을 다 들고 왔을까요? 읽어야 할 책이 산더미네요. 오, 영화 유호까지 뿌리치시고? 황금 같은 주말에 이게 뭐야? 아니, 누가 독서하라고 등 떠밀었나? 자기가 들고 와서는.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잖아요. 배만 살찌우지 말고 마음의 살도 좀 찌워보자고요. 아니 부장님은 왜 부하직은 독서까지 챙기고 그래? 아하, 자발적인 독서가 아니었구나. 어쩐지 좋게 생각합시다. 조용히 좀 하지. 아이고, 유난스럽기도 하셔라. 조용한데 왜 그러실까? 나 내일까지 책 다 읽어야 되는데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책에 집중을 안 하니까 잡음이 들리죠? 하루 종일 10장 읽기도 빠듯하네요. 드디어 폭발! 조용히 좀 하랬지. 이상하다. 내겐 분명히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는데. 귀에서 사각사각 윙윙거리는 잡음이 심하게 들린다. 지난주엔 독서다 뭐다 그 난리를 피우시더니 오늘은 제법 여유로운 주말이네요. 근데 왜 이렇게 소리가 작지? 엄마? 무슨 볼륨을 30까지 올려요? 그러다가 귀 망가져요. 인터폰 온 것 같은데? TV 소리를 그렇게 키워놨으니 들릴 리가 있나? 아이고, 겨우 들은 모양이네. 내려보세요. 나 하나도 안 시끄러운데. 그래요. 혼자 사는 세상도 아닌데 주변도 배려해야죠. 축하한다. 얼라사랑 많이 받아가. 근데 코치님 요새는 안 되겠다. 또 귀에 보청기 한 대 놓아드려야겠어요. TV 소리가 너무 크다고 핀잔을 듣는다. 엄마, 나 마트 다녀올게. 오전 내내 집안 대청소를 하더니 이젠 엄마 대신 시장도 보는 슬지씨. 아이고, 시집 가도 되겠네. 어지러워. 뭐 청소 좀 했다고 티내는 거야, 뭐야? 그러게 안 하던 짓 해서 병이라도 나셨나?
여보세요? 오, 정말? 진짜 네가 쏘는 거지? 콜? 아, 간만에 오늘 칼질 좀 하겠네. 오, 사람 불안하게 왜 이러실까? 아, 빈혈이 생겼나. 마트 간 김에 철분제라도 사야겠다. 빈혈이라고 단정 지어도 되려나? 어우, 춥다. 빨리 가야지. 천천히 가요. 저러다 또 넘어지지. 왜 이렇게 현기증이 나지? 일상 중 현기증이 반복된다. 귀에서 심한 잡음이 들리고 끼비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은 물론 반복해서 나타나는 현기증까지 문제 있다, 문제 있어. 이명의 다양한 증상들 과연 괜찮을까? 이명의 대표적인 증상을 잘 보았습니다. 원장님, 다른 사람들에게는 참 괜찮게 들리는데요. 오직 자기에게만 크게 들리거나 이게 또 지나다가 귀에 통증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왜 그럴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클럽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면 제일 처음에는 음악 소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막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금방 굉장히 기분 좋은 소리로 듣지 않습니까? 네. 우리 귀에서도 소리를 낮추는 신경과 소리를 높이는 신경이 있거든요. 우리가 안면 신경 마비가 오면 대부분이 이제 귀 소리가 굉장히 아프게 들리거나 아니면 물소리라든지 설거지 소리가 굉장히 힘들게 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귀 안에는 안면 신경이 있어서 외부 소리를 적당하게 블락시키거나 막아주거나 아니면 낮춰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제 안면 신경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너무 체력이 많이 떨어지거나 그다음에 기쁨이나 슬픔이라든지 이런 감정상의 어떤 기복이 많게 되면 안면 신경도 굉장히 피곤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외부 소리를 적당히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설거지에 물소리가 굉장히 아프게 들리거나 아니면 뭐 그릇이 서로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되게 아프게 들리거나 버스 탈 때 버스 타는 소리라든지 지하철 소리가 갑자기 증폭이 돼서 갑자기 이제 소리가 굉장히 아프게 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일상적인 소음이 힘들게 느껴진다니까 참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많이 느끼겠어요. 그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그걸 이통이라 해가지고 따로 증상으로서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네, 또 가끔 귀가 먹먹하거나 답답하다고 해서 귀지를 좀 심하게 파거나 혹시 벌레가 들어간 건 아닌가 의심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건가요?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비행기를 타면 귀가 갑자기 먹먹하거나 답답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리 몸도 이제 높은 산이나 비행기를 탄 것처럼 이렇게 몸이 굉장히 힘들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똑같이 되게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이럴 때 보통 이제 귀하고 코 사이에 귀 인두관이라는 이래 관이 있습니다. 네. 그 관 자체가 열리고 닫히는 것을 굉장히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내 의식으로 열고 닫을 수 있으면 자기 스스로 잘 조절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몸이 알아서 해주는데 피곤하게 되면 이 관 자체를 열어주거나 닫아주는 힘 자체도 같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협착이 돼서 갑자기 귀하고 코 사이 관이 막힌 듯이 답답하거나 먹먹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것 말고도 이관 이상 개방증이라는 게 있는데 귀하고 코 사이 관 자체가 막 열려서 자기 목소리가 자기한테 들리거나 먹먹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대부분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 지나치게 다이어트를 많이 하거나 이렇게 돼서 이관 자체에 이제 지방질이 너무 빠지면서 생기는 질환이 많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이렇게 고개를 숙이게 되면 대부분 이관이 적당하게 막히는 것을 조절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약간 살이 찌게 되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 이관 폐쇄 불안증이라는 게 사람들은 뭐 그냥 이렇게 뭐 그냥 가벼운 질환으로 생각하는데 대부분 이 이제 앞에 이야기했던 어떤 뭐 스트레스라든지 피로라든지 아니면 뭐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귀하고 코 사이에 염증의 문제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 뭐 알레르기 비염이 걸린다든지 비염이 걸린다든지 목구멍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이제 이관의 어떤 끝부분 자체가 부어오르면서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때도 폐쇄 증상을 느끼면서 답답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해 구조가 굉장히 네. 복잡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원장님,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사람들 보는 중에서 귀가 좀 자주 그러니까 붉어스러지면 빨개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통은 뭐 부끄럽거나 뭐 창피하거나 그럴 때 그러는데 네. 이런 분들이 이명하고도 관계가 됩니까? 네.
본래 이제 귀를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이제 귀는 우리가 신장을 닮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겨울을 상징하는 기관이거든요. 저희들이 한의학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국그릇이라든지 뭐 밥솥이라든지 이런 걸 들면 어떻게 합니까? 귀를 잡. 귀를 잡지 않습니까? 귀는 본래 차야 되거든요. 그런데 달아오르면 반대로 병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뭐 갱년기성 질환들도 굉장히 이제 뭐 여보 뭐 열받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달아오르게 되면 병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갱년기성 어떤 이명의 경우에도 보통 이제 귀가 잘 달아오르면서 붉어지면서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열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화가 올라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스트레스성 질환도 똑같이 귀를 잘 달아오르게 해서 이명을 생기게 하고 뭐 갑상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운동한 것처럼 열이 많이 올라오니까 귀하고 코 사이가 막히거나 아니면 귀 안에 있는 신경세포인 유모세포가 빨리 흔들면서 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귀가 잘 달아오르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명을 잠재적으로 포함하고 있을 수도 네.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하여튼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가 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거나 달아오르는 등의 증상은 생활 속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증상이기에 가볍게 넘기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아무리 작은 증상이라도 즉시 병원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명에 대한 시민들의 알쏭달쏭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하나씩 해결해 볼까요? 귀 속에 귀지가 많으면 세균이 생겨서 이명이 발생할 수 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글쎄요. 재밌는 질문이긴 하지만 실제로 관련이 있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귀지가 많이 생기면 사실은 소리의 통로가 외이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귀지가 너무 많이 생기면 소리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은 그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경세포가 흥분을 해서 잘 들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귀지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끔씩 이제 소리를 귀 안에 있는 신경세포가 흥분하기 때문에 약간씩 이명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는 많이 볼 수는 사실 없는 질환이고 네. 그것 말고도 이제 귀지가 고막에 붙게 되면 고막 자체가 이제 소리를 증폭시키는 기능이 있으니까 고막에 붙어서 떨그덕거리는 소리나 아니면 뭐 웅웅하는 소리나 이런 것을 가볍게 낼 수도 있으니까 귀지도 잘 청소해 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죠. 네, 이명을 예방하고 청결을 위해서라도 귀 속은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는 것이 좋겠네요. 다음 질문 보여주시죠. 제가 이명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들어보니까 이명이 유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결혼해서도 이명 때문에 좀 걱정인데 이명이 유전이 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이 질문이 사실이라면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이명은 사실 뭐 스트레스성이나 일과성으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 상관은 없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노화성이라든지 퇴행성 이명은 아무런 자각 증상 없이 갑자기 이명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의 이명은 내가 어떤 시점을 기점으로 내가 이명이 왔다는 것을 대부분 알아채거나 눈치챌 수 있는데 뭐 자기가 전혀 어떤 감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명이 들리는 경우는 이제 퇴행성이라든지 노화성 이명인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당뇨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아니면 동맥경화라든지 아니면 심부전이라든지 이런 질환들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그런 질환들이 대부분 이제 당뇨라든지 혈압이 중풍하고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은 아마 좀 경계를 하시고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고 격한 이명이라든지 어지러움증은 사실 뇌의 질환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가지고 검진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명은 전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명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 시원하게 풀어봤습니다. 네, 원장님. 네. 원장님 진료실에서 이명 환자들 많이 보신다고 하는데 예, 예. 이명 환자들 대부분 원인을 분석해봤다 그러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 2010년도에 이제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다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남자들이 한 65명이고 여성들이 한 35명 이렇게 해서 해봤는데 그 중에 가장 많았던 원인은
거의 뭐 45명 가까이가 이제 스트레스를 보통 이야기를 네. 했고, 그다음 한 25명 정도가 과로를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스트레스도 종류가 굉장히 많죠. 네. 뭐 물리적인 어떤 기온이라든지 갑자기 추워진다든지 더워진다 이런 것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어떤 가족 간의 스트레스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스트레스의 경우 제일 많은 경우가 어떤 부부 간의 불화가 제일 많았고, 그거 말고는 이제 직장의 어떤 동료 간의 불화 이런 게 생겼는데, 스트레스 생기는 사람들의 어떤 유형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되게 책임감이 강하거나 경쟁심이 강한 그런 분들이 대부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다음에 일이 꼼꼼하거나 꼼꼼하게 일을 잘한다거나 너무 자상하다거나 남한테 신경을 많이 쓴다거나 이런 어떤 완벽주의자들이 대부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생활에서도 우리가 너무 이제 자기 몸을 혹사시키면서 어떤 남들하고 교제라든지 일에 침식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어떤 뭐 교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스트레스는 그야말로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네네. 정말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명으로 인해서 동반 증상이 나타나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뇌의 증상하고 귀 자체의 증상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거든요. 뇌의 증상은 주로 이제 뭐 머리가 아프다거나 목 뒤가 뻣뻣하다거나 아니면 어깨가 결린다거나, 그다음에 약간 어지러움증이 생긴다거나 공포감이라든지 불안감 이런 어떤 뇌의 증상이 있고, 귀 안에서도 보통 생길 수가 있는데, 귀가 갑자기 뭐 먹먹하다거나 답답하다거나 귀에 통증이 생긴다거나 이런 증상으로 이제 귀 자체의 증상과 뇌의 증상 그 두 가지로 나눠서 그런 증상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지금 그 이명의 증상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나는 이명이 아닐까 자가진단법 혹시 있으면 네.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5가지 정도로 보통 나눠서 이명이 왔을 경우에 이제 이걸 이명이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이제 TV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 뭐 이렇게 집안 사람들이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타박을 하는 경우에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본인 자신이 이제 이명 소리가 아프게 들리거나 계속 지직한다 이렇게 보통 이제 본인 자신이 느끼는 감각이 있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명이 신경이 쓰여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집안 일이라든지 일을 하기 힘들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또 의심을 해볼 수 있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명이라는 것이 대부분 현기증을 동반하게 되는데, 현기증이 몇 번이나 나서 이제 굉장히 어지럽고 힘들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5번째 같은 경우는 타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든지 자신의 말소리가 잘 안 들리고 먹먹하게 들린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 5가지 중에서 한 2가지 이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그러면 이명이 왔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고 본인들이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를 결정을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 일반적으로 질병이 이게 진행이 되는 정도에 따라서 치료법을 선택을 하는데요. 네. 이명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명의 경우에도 좀 단계별로 나눠볼 수 있을까요? 보통 4가지 정도로 나눠서 보통 하거든요. 제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첫 단계에서는 소리가 들리지만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는 정도.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소리는 들리지만 조금 집중해서 일을 하면 그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정도.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들려서 신경이 쓰이고 되게 불안한 정도.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신경이 쓰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불안하고 밖으로 뛰쳐나오고 싶고, 네. 뭐 한강 다리가 앞에 보이면서 그쪽에 서 있고 싶은 정도, 뭐 이런 정도가 네 번째 정도에 속하는 것이죠. 네, 원장님 그 자가진단법에 보면 현기증이 있어 있던데요. 네. 그러면 그 이명 환자가 이 어지rum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보통 이명하고 현기증은 굉장히 밀접하죠. 왜냐하면 이제 귀 안의 구조를 보게 되면 귀에 크게 2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하나는 평형 기능이 있고 하나는 소리를 듣는 어떤 청각 기능이 있는데, 이 평형 기능과 청각 기능이 합해져서 뇌의 8번 신경을 형성하기 때문에 되게
이명하고 현기증이 굉장히 밀접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메니엘시 증후군이라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어지러우면서 뭐 소리도 잘 안 들리는 그런 질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명과 현기증은 본래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네, 아까 좀 전에 난청과의 관계를 조금 살펴보긴 했는데요. 난청과 이명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관련이 있을까요? 아주 관계가 많죠. 이명의 환자들을 이렇게 대부분 조사를 해보면 이명 환자들이 거의 한 50%가 난청을 수반하고 있고요. 그다음 난청의 경우에는 우리가 환자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60% 가까이가 이명을 수반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난청과 이명은 동전의 앞뒷면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예. 네, 이명은 단순히 귀의 문제를 벗어나 신체의 다양한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 몸의 변화가 느껴진다면 신속한 진단과 정확한 치료가 우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한방에선 이명을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시끄러운 잡음이 내 귀에만 들린다? 청각을 자극하는 소리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귀에만 소리가 들린다고 느끼는 이명. 생활소음의 증가와 음향기기 사용이 잦아지면서 이명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나에게만 들리는 울림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명은 원인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귀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본 흔한 증상이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겨 방치할 경우 난청을 유발하거나 청각장애까지 불러올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원장님, 네. 이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증상은 누구든지 경험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어떤 경우에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할까요? 네, 전체 성인의 32% 정도가 한 번쯤은 다 이명을 경험한다고 해요. 그 중에서 우리가 귀에서 찡, 윙 하는 이런 이명 소리에 8% 정도의 환자분들은 수면 장애를 겪은 그런 고통을 겪고요. 1% 정도의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이명을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명이 지속적이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우리가 자각할 때는 지체 없이 전문의를 찾아서 검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 증상은 귀 질환과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맥을 짚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원인을 찾기 위한 정확하고 세밀한 검사가 이루어진다. 소리가 들리는 정도를 측정하는 청력 검사를 통해 청력의 상태와 손실 정도를 확인한다. 소리의 강도에 따른 반응을 알아보는 이명도 검사는 환자가 느끼는 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찾아 그 정도를 알아볼 수 있다. 타인은 모르고 자신만 괴로운 이명은 어떻게 치료할까? 긴장을 풀어주거나 기운을 끌어올려주는 침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약물 치료를 통해서 보조적인 효과를 더 추구하기도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뜸이라든가 고약 같은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약침을 사용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주거나 기운을 끌어올려주기도 하고요. 근육이 많이 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근육 긴장을 풀어주거나 경추 교정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치료 효과가 더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이명은 청력 저하가 동반된 부수적인 증상으로 과음이나 흡연, 카페인이 든 음식은 피하고 음악을 장시간 큰 소리로 듣지 않는 등의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증상이 어느 정도 호전될 수 있다. 각 기관의 기능을 회복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주는 한약 치료는 귀 주변의 담이나 어혈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 이명 치료의 가장 대표적인 침 치료는 종류에 따라 침을 놓는 위치가 달라진다. 기운을 보강하고 귀의 중요 경락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의 흐름을 조절하는 보사침 원리를 이용한 천지인 침법은 침을 같은 자리에 깊이를 조절해 놓는 방법으로 병의 원인을 제거하고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발병 기간이나 또는 얼마만큼 그 이명의 증상이 가벼우냐 중하냐에 따라서 최소 2, 3개월에서 6개월까지의 기간을 일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명은 반드시 10사람 중에 7, 8사람 이상은 좋은 효과를 그 기간 내에 얻을 수 있는 질환으로 심지어 50년 이상 된 이명도 굉장히 좋은 치료 효과를 거뒀던 사례도 있는 것처럼 이명은 그만큼 열심히 그러고 충분히 치료에만 임할 수 있으면은 한방 치료로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은 원인에 따라서 교정 치료를 시행하는데 특히 박동성 이명에 도움이 되며
귀의 증상과 함께 근긴장성 두통, 눈이 침침한 증상이 함께 호전되는 효과가 있다. 알코올이나 술, 담배 아니면 카페인 같은 것을 섭취하시게 되면 혈액순환이 아무래도 줄어들면서 이명 자체가 더 악화가 되시기 때문에 피해 주실 수 있으면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어폰이나 아니면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시는 건 역시 귀를 피로하게 만들면서 귀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와 과로 상태를 항상 피해 주시면서 매일 꾸준한 운동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몸의 자율신경 상태가 항상 편안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에게만 들리는 소리 이명.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 이명의 한의학적 치료법 잘 보았습니다. 한방의 기본이 되는 침 치료부터 패치, 고약 등 다양하게 치료를 하는데요. 패치는 좀 생소한 것 같은데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한방 같은 경우는 뭐 몇천 년의 역사를 지녔으니까 옛날 사람들도 얼마나 그 이명을 많이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어떤 치료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특히 패치는 이제 귀에 붙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붙여서 귀 속에 열이 생기거나 아니면 귀가 몰린 상태, 아니면 귀 속의 주변 혈관들의 어떤 기능이 너무 떨어진 상태를 우리가 해소시키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청음고라 해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만드는 어떤 고약인데 사향이라든지 아니면 지룡 이런 어떤 차가운 약물을 써서 귀에 열을 식혀주는 것이죠. 이제 귀라는 것이 또 너무 차가워지면 기능이 떨어지면서 소리를 밝게 듣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귀 안에 있는 혈관들이라든지 신경들이 신진대사를 잘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귀의 어떤 기능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귀 안에 있는 신진대사라든지 혈관의 기능을 좋게 해주는 그런 약물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 석창포라든지 이런 약물들이 귀를 뚫어주고 열어주면서 혈관의 기능을 왕성하게 해주거든요. 그런 것들은 보신고라고 해서 이제 귀의 어떤 허약한 증상들을 극복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고요. 그것 말고도 이제 귀 안에 이제 소리를 내는 이 신경세포들은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자율신경이 지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자율신경의 뿌리가 어디 있냐 하면 대부분 배꼽 근처에 있다고 우리 한의학에서는 보거든요. 그래서 배꼽 근처를 따뜻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배꼽에 온기를 더해줌으로써 자율신경 기능이 강화되거나 안정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배꼽 패치를 쓰는데 그런 것은 장원고라 해서 이제 배를 이제 패치로서 붙이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네, 또 아까 치료법 중에 보사침법이란 치료법이 있는데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이게 어떤 치료법인지 또 일반 침 치료랑은 뭐가 다른지 특징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사침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침을 놓기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이제 덮기라 해서 물고기가 이렇게 낚시 바늘을 던지면 물도록 하듯이 침을 놔서는 기가 물어 올리도록 제일 처음에 찔렀다가는 3번 돌리고 또 중간에 찔렀다가 3번 돌리고 마지막에 찔렀다가 3번 돌리고 이렇게 천지인식으로 3번 돌려가지고 물고기 잡듯이 기를 잘 잡아서는 그것을 이제 풍선에 바람 빼듯이 빼는 상태는 사법. 그 다음에 그걸 바람을 잘 풀어 넣어서 팽팽하게 만드는 것은 보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 보사침법을 이용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귀 자체가 지나치게 이제 과로하거나 큰 병을 앓거나 수술을 우리가 하거나 아니면 출산하고 난 뒤에 너무 허약해서 오는 이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법을 써서 귀에 있는 신진대사 기능을 팽팽하게 잘 만들어주는 침법을 쓰고요. 네. 사법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갱년기 열 받거나 뭐 갑상선에 열이 올라오게 되면 사법을 써서 안에 있는 기를 밖으로 풍선에 바람 빼듯이 빼물어서 균형을 잘 맞춰준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보사침법의 신속하고도 정확한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이명이 있으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이 있는 것도 올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본래 이제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보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소리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글쎄요, 좀 덜 무서울 것 예, 같은데. 뭐 파스 없는 찐빵이라고 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소리라는 것은 사실 공포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눈이라는 것은 외부에 이제 보이는 우리가 위험을 우리가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눈이 생겨 있고, 보이지 않는 공포는 전부 다 귀로서 우리가 감지해서 피하게 되지 않습니까? 뭐 뒤에서 차가 온다든지 이러면 대부분 네. 이제 귀로 가지고 우리가 위험을 회피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귀신경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공포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귀가 어떤 이명이 온다든지 이러면 알 수 없는 공포하고 싸운다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공황장애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자기는 분명히 자기 스스로의 마음은 이게 별것 아니다, 뭐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생명은 이 공포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공황장애가 일어나고, 특히 잠이 잘 안 온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늘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혹시 또 그 소리가 들릴지 않을까, 밖에 나가서 갑자기 소리가 들리면 죽지 않을까, 이런 공포하고 싸워야 되는 게 굉장히 힘든 거고, 그것도 또한 또 이제 남이 알아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본인 자신만 앓는 병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네. 네, 생활 속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이명 증상 때문에 당황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가정에서도 쉽게 시행할 수 있는 증상 완화법이 있다고 합니다. 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자율신경 훈련법인데요. 이번 주 건강정보에서 자세히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 보시죠. 이명은 치료되지 않는 난치성 질환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운동을 통해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명 치료를 위한 훈련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명을 앓고 있는 경우 머리와 어깨에 긴장이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근육을 이완시켜주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고개에 힘을 주고 얼굴을 오른쪽, 아래, 왼쪽, 위로 천천히 돌렸다가 정면을 봐주세요. 목 근육에 힘을 뺀 후 숨을 내쉬며 자세를 편하게 풀어주세요. 이번엔 손깍지를 끼고 목덜미에 올려주세요. 턱을 당기며 머리를 숙여주세요. 한 손을 머리에 올리고 고개를 기울여주세요. 옆으로 숙인 머리를 받쳐주듯 손으로 지탱해주세요.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시행해주시면 됩니다. 주먹을 쥔 손을 가슴 앞에서 모아주세요. 팔을 옆으로 벌리면서 가슴을 펴고 긴장했던 힘을 빼주세요. 가슴을 펼 땐 등이 좁아지는 형태를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자율신경훈련법은 긴장을 풀어주고 피로회복을 촉진시켜준다고 합니다. 의자에 앉아 턱을 약간 당기고 천천히 호흡을 해주세요. 양손과 발에 힘을 모은다는 느낌으로 몸의 신경을 집중해주세요. 이 자세는 하루에 3번에서 4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신을 쭉 뻗어 스트레칭 해주세요. 깊게 호흡을 한 후 손을 쭉 뻗었다가 천천히 내려주시면 됩니다. 재발이 잦은 질환 이명. 간단한 재활 훈련으로 심신의 건강을 챙겨보세요. 네, 화면을 보며 따라 했더니 어깨며 목이 시원해지는 것 같이 참 건강에 좋은 것 같습니다. 원장님, 자율신경 조절법하고 근이완법 같은 것은 참 스트레스나 이런 게 있을 때마다 매번 하는 것이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좋은지 어떻습니까? 하루에 한 2-3번씩 한 2-3달 정도 하시면 목과 어깨의 근육도 많이 풀어지고 귀의 어떤 소리도 줄어드는 효과를 직접적으로 잘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 자율신경 훈련법 같은 경우에는 이명 말고도 다른 부분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자율신경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서 사실 내 거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모든 것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심장이 24시간 뛰는 것, 아니면 호흡을 24시간 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율신경으로 조절이 되는데 자율신경을 조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자율신경 훈련법이죠. 그래서 이건 대부분 이제 자기 암시로서 자기 스스로를 진정을 시키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너무 노출된 곳이나 시끄러운 데 가면 자기 스스로 어떤 진정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 어둡고 컴컴한 데 가서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잘 안 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잠시 멈췄다가 한 2, 3분 쉬었다가 또 반복하시고, 이렇게 하면 자율신경의 어떤 조절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소화라든지 가슴이 답답함, 그 다음에 숨 쉬는 게 괴롭다든지 이런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 어떤 분들은 이명의 경우에는 완치가 없다. 평생 친구처럼 같이 가야 하는 병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이명은 완치가 어려운가요? 당연하게 완치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명을 만드는 것도 어느 날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오랫동안 자기 몸과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안 기울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를 들자면 음식을 먹을 때도 뭐 건너뛴다든지 잠도 줄여서 일을 한다든지 이럴 때 자기 스스로 어떤 정신은 앞서 나가지만 몸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몸의 고통의 어떤 메시지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내가 몸을 잘 관리를 하고, 그다음 하루 그 세 끼 먹을 때마다 잘 챙겨 먹고, 이렇게 하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좋아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초기에 6개월 이전에 보통 치료를 할 경우에는 완치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항상 질병이라는 것은 초기에 빨리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어떤 도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원장님, 이명 환자들을 볼 때 이명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습관, 또 이명 환자들이 지켜야 될 생활 수칙 같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큰 것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거든요. 네. 몸의 언어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전부 다 이제 바깥으로 외부적인 어떤 자극에 대해서만 신경을 많이 쓰게 돼 있는데, 하루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3번 딱딱 나눠서 제 시간에 나눠서 먹게 되면 몸도 항상 일정한 기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귀 안에 있는 신경도 그렇게 이제 부담을 많이 받지 않게 되고, 잠을 자는 것도 우리가 일정한 시간에 본인이 일부러 자려고 하면 굉장히 이제 일정한 리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제 몸 자체의 어떤 신체 대사 리듬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술이라든지 담배, 이런 것은, 담배 같은 경우에는 니코틴이 있기 때문에 그게 대부분 혈관을 수축하는 작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귀 안에 들어가는 혈관 자체도 굉장히 좁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더 좁아져 버리면 귀로 들어가는 혈류량이 적어지면서 이명이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담배는 끊으시는 게 좋고, 그것 외에도 이제 카페인이라든지 콜라라든지 이런 신경을 자극하는 어떤 물질들을 이렇게 많이 섭취하거나 먹게 되면 귀 안에 있는 어떤 신경들이 더 흥분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 반드시 이제 피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더 큰 것은 이제 자기 스스로 인지하는 것인데, 대부분 우리가 현대 사회라는 것 자체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낙오되면 안 된다, 아니면 뭐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뭐 무리를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되게 문제가 되는 것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자기 스스로 인지해서 오늘 일찍 자는 것이 내가 일을 안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일 잘하기 위해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의 전환을 해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몸과 마음에 대해서 스스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이런 이명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건강에 좋은 생활 습관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귀 속의 전쟁이라 불리는 이명의 원인과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 이상곤 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명은 단순히 귀와 관련된 질환만이 아닌 전신 질환과 동시에 본인만이 느낄 수 있는 참 외로운 질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스트레스에 취약한 현대인이라면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는데요. 스트레스, 화, 우울감 등을 속으로 사귀지 마시고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하나쯤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의학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